김수진 사장님이 이렇게 또 막 이렇게 열기를 올려주시니까 좀 덜 떨리네요.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니라 심장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아마 체지방 2%는 빠질 거예요. 2%는 빠질 겁니다. 예, 네. 아, 김수진 사장님께서 이 PPT 공유해 주실 거죠? 네, 네, 네. 시작할까요? 네. 잠깐만요. 오케이. 근데 지금 현재 요 화면에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잠깐만요. 음. 자, 이 상태로 그냥 하면 되나요? 제 화면에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와서. 저희는 보여요. 그래요? 지금 아 지금 김지은 사장님, 예, 보여요. 자, 이제 시작할까요? 네. 제가 저희 PPT는 한 3장밖에 안 돼요. 이 3장밖에 안 되는데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6시간 정도 강의를 해요. 근데 그 안에는 세세하게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넣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주로 하고 있는 많은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해요. 코로나 3년이 저를 어떻게 바꾸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몸깨달 그리고 해독 트래킹, 인바디, 에이지락 쇼도 플랜 이렇게 6가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6시간 정도 풀어냅니다. 근데 그중에 오늘은 인바디와 에이지락에 관련돼서 그렇게 해서 연결지어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인바디를 통해서 이 줌으로 하는 것들이 오늘이 처음이에요. 처음이라서 제가 좀 미숙하더라도 그냥 얘기하듯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인바디 측정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인바디가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내 몸 성적표예요. 근데 내 몸 성적표가 어떤 거냐면 현재, 지금, 오늘 이 시간 내 몸 성적표예요. 왜냐하면 인바디는 그 성적표가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다르고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밥 먹었을 때와 굶었을 때 다르고 화났을 때 다르고 즐거웠고 기쁠 때 다르고 운동했을 때 다르고 운동 안 했을 때 다르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바디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루 중에서 하루 중에 인바디 안에 있는 그 숫자의 범위가 내가 어느 범위에서 놀고 있는지 이걸 가만히 보면 TRM에서 인슐린에 대한 정성하고 많이 맞물려요. 이게 비슷해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우리가 혈당이라는 게 그냥 마냥 똑같지만 않잖아요. 그죠? 공복과 그리고 식사 후에 혈당이 다르고 내가 화가 났을 때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굶었을 때 이런 혈당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에 어느 범위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건강도의 기준점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인바디가 에이지락하고의 관계성을 봤을 때 가장 이 인바디에서 가장 좋은 성적표가 어떤 것인지 그걸 1차적으로 아셔야 되거든요. 그 좋은 성적표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제품이 어느 정도 얼마큼 다가갈 수 있느냐 그거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 이게 인바디가 갖고 있는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바디에 보면 처음에 보면은 그 체성분 분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체성분 분석이 4개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주 간단히 심플해요. 뭐가냐면 현재 내 몸 영양의 밸런스예요. 현재 내 몸의 영양 밸런스. 우리가 6대 영양소, 물까지 포함해서 6대 영양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대략적으로 그 영양 밸런스가 나는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되거든요. 그 위치는 뭐가 있냐면 그 표준이라고 하는 가로 안에 숫자 있죠. 그 가로 안에 숫자 안에 내가 온전하게 들어가 있느냐. 그거의 편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표준 안에 있다 그러면 나는 현재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내 몸의 영양 밸런스는 비교적 표준 안에서 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 표준 안에 있는 것이 나중에 뒤로 갈수록 옳은지 아닌지는 뒤로 갈수록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밸런스라고 했잖아요. 밸런스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똑같은 양이 똑같은 시간에 표준화되어 있고 안정화되어 있는 것이 규칙적으로 들어왔을 때 저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제품 중에 규칙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종합 영양, 이게 내 몸에 6대 영양소의 밸런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6대 영양소 안 하면 물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물을 제외한 5대 영양소라고 하면 저희가 먹고 있는 종합 영양제. 네, 영양제가 나한테 따박따박 잘 들어와 있는지, 이제 그게 얼마나 세월 동안 어떻게 쓰여져 있고 현재 쓰여진 상태에서 내 몸이 어떤 점수를 갖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골격근 지방 분석. 제가 지금 말이 좀 되게 빠르죠. 왜냐면 빨라야 45분 안에 끝낼 것 같아요. 혹시 제 말이 조금 들리는 거 괜찮나요? 네. 골격근 지방 분석의 아랫부분에 있을 때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TR90와 TR미가 조금 나뉘어집니다. 여기는 결과값이거든요. 결과값이에요. 우리 몸이 현재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느냐라고 보는 결과값인데, 이 결과값이 TR90에서는 과정을 거쳐서 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얘는 그 과정이라는 걸 TR90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인데, TR미는 어떤 거냐면 이 결과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좀 더 빠르게라는 말을 많이 쓸 때 좀 더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TR미는 이 부분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빠르게, 건강하게, 심플하게, 활기차게 그거를 직접적으로 해주는 제품이라고 저는 이게 판단이 됐어요. 제가 지금 20일차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빠르게 움직여 즉각적으로 뭐에 나와요? 이 결과값으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TR90를 했을 때는 TR90는 골격근량과 지방을 내가 과정 쪽에서 90일 동안 어떻게 핸들링하냐에 따라서 체중이라는 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체중을 보고 체중을 신경 쓰지 마세요 했거든요. 그런데 TR미는 체중의 관여를 직접 합니다. 직접 해요.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에 그러면 몸무게 몇 나가? 이거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이게 맞을까 하는 우려도 있긴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TR90는 골격근량과 지방의 과정을 거쳐서 몸무게가 만들어진다면 TR미는 몸무게가 만들어지면서 골격근량과 체지방이 움직여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몸무게에 해당하는 걸 직접적으로 핸들링합니다. 그게 뭐냐면 억지로가 아닌 탄수화물의 입맛을 제어를 하는데, 제어를 하긴 하지만 침이 솟아요. 침이 솟고 또 하나는 물을 TR90는 물을 직접적으로 더 드셔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TR미는 물을 더 드셔주셔야 하지 않아도 내 몸에 맞는 물을 계속 먹어요. 자발적으로 계속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체중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어떤 체중이요? 올바른 체중. 우리가 체중을 몸무게를 빼는 건 빨리 빼는 건 올바른 다이어트가 아니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까지 타사의 다이어트는 그게 항상 어떻게 보면 제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타사의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물을 강제로 먹입니다. 강제로. 그런데 얘는 물을 어떻게 먹이냐면요. 왜 신장 기능이 안 좋고 뭐에 안 좋고 이런 분들은 물이라는 걸 제한하잖아요. TR미는 내가 신장이 내 몸에 안에 있는 기능이 얼마큼 활성화하냐에 따라서 내 스스로가 먹어요. 맞는 양이 들어옵니다. 맞는 양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무게 감량에 이를 때 반드시 수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골격근량과 체지방을 굉장히 빠르게 핸들링합니다. 그래서 TR미는 아침마다 체중을 재는 걸 권장드려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공복에 공복 체중을 지금 저희 체험단에서도 그렇게 아침에 매일같이 체중 변화를 아침마다 재고 있거든요. 놀라운 건 전 이 부분에서 제가 일주일 딱 됐는데 일주일에 2kg가 그냥 쑥 빠져나왔어요.
쑥 빠져나가면서 거기서부터 몸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요 부분이 TR90 할 때는 요 부분에는 말이 많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TR-미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더 강력하게 좀 더 취업을 이쪽에서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몸무게가 빠져? 이거에 굉장히 많이 이해되시죠? 뭐 체지방 3% 뺄래, 몸무게 3kg 뺄래, 어디에 더 사람들이 치중할까요? 몸무게입니다. 드디어 나온 거죠. 몸무게.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떤 거요? 근육에서 몸무게에서 몸무게가 빠져나가면 우리 근육 손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수분 공급을 계속 해줌으로 인해서 근육 손상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 그 근육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방을 밀고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TR90에 보면은 스타트 윈도 있고 5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이 종목이 그 체지방을 몰고 나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게 근육대사입니다. 우리가 보면 기초대사량 안에 중에 여러 가지 휴식대사도 있고 소화대사도 있고 운동대사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관여를 해요? 근육대사에 관여를 해요. 처음도 근육이고 끝도 근육이에요. 해독 트래킹 할 때 몸깨달을 할 때는 저희가 비우고 채운다라고 말씀드려요. 해독 트래킹은 채우고 비운다예요. 채우고 비운다. 어떻게 채워요? 근육이 대사를 잘 일으킬 수 있는 외부적인 행동과 내부적인 행동을 주면서 근육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서 근육이 대사를 일으켜서 기초대사량을 위로 올리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RM는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도 해야 되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가 아닙니다. 그냥 바로 빠르게, 건강하게, 활기차게, 그리고 심플하게.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또 하나, 골격근량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골격근량은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고나기를 근육량이 많이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타고나기를 근육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유전적인 영향이 있고요. 체지방은 생활 습관과 세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달라요. 아니, 두 가지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위별 근육 분석이 들어가잖아요. 자, 부위별 근육 분석이 들어갈 때 그 체지방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게요. 자, 부위별 근육 분석에 들어가 보면 거기 옆에 세포 외수 분비가 같이 한 줄에 되어 있어요. 한 공간 안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근육과 세포 외수 분비에 서로의 분명히 연결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연결점은 뭐냐면 세포 외수 분비의 기준이 어떤 숫자이냐에 따라서 내 근육이 좋은 근육이냐 그렇지 않은 근육이냐로 나뉘어져요. 그걸 말씀을 드릴 때 보면 세포 외수 분비가 숫자로 봤을 때 0.36, 0.37대를 이루고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나온 근육은 아주 좋은 근육이에요. 그런데 근육이 많든 적든 그거에 상관없이 세포 외수 분비가 0.375를 지나서 0.380 이후로 간다. 그러면 이 근육은 노화된 근육이거나 또는 산패된 근육이거나 이런 근육으로 기준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 외수 분비를 볼 때 어떤 거냐면 우리가 TRB에서 세포 외수 분비는 부종 높을수록 어떤 거예요?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많고 부종이 많은 거예요. 자, 스트레스 지수가 많다 그러면 TRB에서 어느 제품에 해당이 될까요? 마이 트라이엄프에 해당이 될 거예요. 마이 트라이엄프에 해당이 됐고 그거 부정 수치가 많다라고 한다는 건 우리 몸에 뭐가 많다는 소리죠? 삼투압으로 인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노폐물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노폐물이 TRM에서 나오는 우리가 계속 인슐린 저항성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당대사가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남는 그 독이요. 그 독.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저는 마이엣지라고 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인바디하고 해석을 했을 때 이 세포 외수 분비가 굉장히 높은 분을 만난 거예요. 높은 분을 만났을 때 이 부분을 당대사회 쪽에 관련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그분은 당뇨약을 20년째 드시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그분은
당으로부터 좀 더 당뇨로부터 좀 더 쾌적한 삶을 살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선 전 트라이엄프하고 마이애지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내장지방 면적이라고 있죠. 내장지방 면적은 저는 단언코 뭐냐면 얘는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습관. 어떤 거냐면 식습관이에요. 식습관. 그러면 식습관이라고 하면 어떤 걸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제 시간에 제대로 먹는다. 이 식습관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잘 드셔도 몸은 노화가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그 세 끼 식사 가지고 어때요? 내 몸이 노화를 잡을 수 있는 기능이 이제는 식단에서 더 현재 떨어졌어요. 이제 되지 않아요. 우린 그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습관이라고 하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먹고 있는 에이즈락 제품군 있죠. 그 에이즈락 제품군을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먹는다. 시간 맞춰서 먹는다.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내장지방 지수가 아주 좋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적거나 아니면 몸에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굉장히 빠른 남들보다 더 많은 노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음식 가지고 식습관 잡는 시대가 이제 아닌 거예요. 내장지방은 세끼 식사를 올바르게 먹는다 해도 노화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노화를 잡는 그거를 12시간 간격을 지켜서 먹는 식습관, 쉐이크를 제 시간에 먹는 식습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 먹어야 될 제품, 운동 후에 먹어야 될 제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할 때 넣어줘야 되는 것들에 대한 식습관. 저는 다듬고 에이작 제품을 제 시간에 제대로 먹는다를 이 내장지방 면적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내장지방 면적이 높은 분이어도 일상생활 음식이 조금 이렇게 늦게 먹고 해도 희한하게 쉐이크를 정확한 시간에 제대로 챙겨 먹고 유수스펜이라든지 에이즈락 제품군을 제 시간에 챙겨 먹는 군과 그냥 음식만 제대로 챙겨 먹었던 군하고 봤을 때 내장지방 지수가 100이었던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는 평균을 봤더니 에이즈락 일상생활의 음식은 살짝 좀 늦게 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먹어도 에이즈락군 제품을 정확하게 잘 챙겨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내장지방 지수가 낮아져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도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점심을 놓쳐요. 그럼 뒤에 먹는단 말이에요. 저녁 시간도 놓칠 때 있는데 제가 3년 동안 몸 깨달으면서 제 몸을 바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굶지 않는다. 제 시간을 놓치면 쉐이크를 무조건 타먹는다. 그러면 쉐이크를 제 시간에 먹는 그 횟수와 그리고 제가 식사를 제 시간에 맞춰서 먹는 횟수와 봤을 때 저는 식사를 제 시간에 맞춰서 먹는 횟수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런데 쉐이크라든지 에이즈락을 제 시간에 딱딱딱 알람 켜서 먹는 횟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 내장 지방 지수는 전 3에서 4예요. 3레벨에서 4레벨, 30에서 40 정도예요. 저 163이었어요. 160. 음식으로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 내장지방 이 면적에 이 관해서는 반드시 에이즈락을 제 시간에 따박따박 맞춰서 먹는다. 그 다음이 주는 식사는 그냥 그 식사 안에서 행복감이에요. 떡볶이를 먹어도 내가 이게 에이즈락군을 제대로 챙겨 먹는 사람은 떡볶이가 불성실한 음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평생 그걸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안 먹고 살 수 없어요. 행복을 주는 거죠. 떡볶이를 너무 먹고 싶은데 참는 것보다 떡볶이 아주 먹고 싶을 때 딱 한두 젓가락 먹었을 때 이미 나는 에이즈락을 몸에다가 제때 시간을 맞춰서 먹는 사람은 그 떡볶이가 제 몸에 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뱉어내기 때문에 이미 70%는 내 몸에 아군을 뒀기 때문에 아군이 적군 30%가 들어왔을 때 이 적군 먹는 행복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요? 체지방을 내보내는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 이해되시나요? 김진사 이해되세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내장지방은 에이즈랑 먹는 습관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부위별 체지방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위별 체지방 분석은
자, 왼쪽으로 봤을 때는 부위별 근육 분석이고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같은 부위인데 체지방 분석이에요. 근육 분석과 체지방 분석을 보면 돼요. 자, 근육이 표준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체지방도 어떻게 해요? 표준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100으로 나눴잖아요. 100분율로. 그런데 근육은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지방이 100 이상 더 많은 지방이 갖고 있다. 그럼 그 근육은 재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우리가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부분 근육량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근육량을 올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들은 부정 수치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부정 수치를 정상화시켜. 우리가 TR90가 되었든 TRM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든 저희 뉴스킨의 다이어트는 부정 수치를 먼저 없애는 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먼저 없어져야 그 부정으로 인해서 걷어진 그 안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진짜 근육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시간. 부정이 많은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근육을 올리려고 하는 과도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부정이 나보다 더 근육이 더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몸은 더 많은 근육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체지방은요. 체지방은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냐면 아까 지방이 두 개인데 하나는 체지방, 하나는 내장지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체지방은 운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어떤 운동이요? 기초대사량에 관여되는 운동이요. 기초대사량에 관여되는 운동에 의해서 체지방은 빠져나요. 그래야 요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체지방을 하는데 체지방은 운동이고 내장지방은 식습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의 지방이 빠져나가는데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내장지방을 먼저 핸들링하면 돼요? 체지방이 잘 빠져나가요. 그런데 내장지방을 핸들링하지 않고 체지방 빼는 운동 효과만 한다면 내장지방 지수가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 흔한 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등산도 잘 가고 운동도 차차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은 아플까? 당뇨가 있고 뭐가 있고 혈압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 이후에 먹는 음식들, 운동만 믿고 먹는 음식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체지방 분석은 운동으로 가능한데 기초대사량의 수위를 올릴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운동일까요? 저강도 장시간 유산소 운동이에요. 저강도 장시간 유산소 운동. 이 체지방은 반드시 저강도 장시간 유산소 운동에 의해서 체지방이 빠져나가요. 자, 빠져나갈 때 다시 요요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강도 장시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잘게 부셔진 것이 습이 됐을 때 이렇게 세뇌된다고 하죠. 세뇌된다. 그 세뇌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몸에 군불이라는 게 떼져요. 기초체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초체온은 내 기초대사량이 얼마나 건강한가냐에 따라서 내 근육의 온도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고 그거를 한 단계씩 올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몸깨달을 했을 때 물론 몸깨달 하기 전에 제가 몸을 조금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건 맞아요. 하지만 몸깨달을 했을 때는 호흡량이 이게 지금 여의도가 9.5km가 됐잖아요. 근데 9.5km가 처음부터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엔 3km도 했었고 5km도 했었고. 왜냐하면 호흡량이 되질 않아요. 뛰면서 달리면서 말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21km를 달려도 달리면서 계속 얘기를 해도 호흡이 딸리질 않아요. 이게 뭐예요? 기초대사량 수위를 올려놓은 거죠. 이 기초대사량 수위를 올려놓은 거는 저강도 장시간 운동을 계속 꾸준히 계속 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체지방을 정말 빼고 싶으시다면 저강도 유산소, 장시간 유산소 운동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거기에 몸깨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걷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들은 이미 너무 좋은 걸 많이 먹고 있어요. 너무 좋은 아주 고영양의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걷는 것만으로 체지방이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체지방이 만보 걷기에서 빠지냐면 영양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운동 대사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 걷기만 해도 체지방이 빠져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걸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많이 먹은 것만큼 특히 유수스펜이나 이런 것들 장복하신 분들 유수스펜이 심장 근육을 굉장히 튼실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심장 근육이 많이 튼실해졌는데 우리는 움직임이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제2차 과부하에 움직이지 않는 거에 과부하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차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하나가 다르냐면 전신 위상각이 다릅니다. 전신 위상각이 달라요. 뉴스킨 사장님들께서 이제 여의대 오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유스펜을 수년 동안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많이 부어 계신 분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움직임이 좋은 건 더 많이 드시는데 움직임은 전혀 하루에 1000보 이상도 안 걸으세요. 왜냐하면 전부 운전하고 다니시고 하시니까 1000보 이상을 안 걸으세요. 좋은 거 드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장 지방 지수도 높고 몸에 부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신 위상각 점수가 굉장히 높은 분이 많으셨어요. 또는 전신 위상각 점수가 4점대로 나오신 분이었는데 사장님이 4점 나오신 분이었는데 세포 외수분비가 0.39대셨어요. 그런데 몸빼달을 통해서 저강도 장시간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세포 외수분비가 0.38대로 내려오는 순간 전신 위상각이 4점대에서 5점대로 껑충 뛰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재되어 있는 영양이 굉장히 좋은 영양이 저축되어 있는 거예요. 저축이 되어 계시는데 부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기초 대사를 올릴 수 있는 나의 텐션을 올려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게 잠재돼서 부종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전신 위상각 점수가 좋아졌을 때도 4점대였어요. 그런데 몸깨달을 하면서 소화량이 더 많아지고 음식이 제가 단백질 섭취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뼈도 약하고 위도 약해요. 하지만 몸깨달하고 저시간 운동을 3년 동안 하면서 가장 많이 변한 게 뭐냐면 음식량이 규칙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을 먹고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게 됐어요. 소화가 좋아진 거죠. 그러고 나서 부종이 저는 0.4대였어요. 근데 0.39, 0.37대로 내려오면서 위상각 점수가 6점대로 넘어갔어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저축되어 있는 게 통장에 1억이 있는 거예요. 1억이 있는데 이 위상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1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고 다니던 차가 고장났어요. 고장나서 새 차를 사야 돼요. 1억이 있으면 어떤 거 사요? 벤츠를 사는 거예요. 벤츠를 사니까 1억 통장에서 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내 통장에 1,000원밖에 없는데 내가 1억짜리 벤츠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붓죠. 위상학 점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가 사고가 났을 때나 아니면 사고, 감기, 내 몸에 어떤 스트레스, 문제가 생겼을 때 얘는 꺼내다 쓰는 거예요. 내 저축된 걸 꺼내다 쓰는 건데 이 위상각에 관여되는 게 뭐냐면 종합 영양제예요. 음식이 아니에요. 종합 영양제예요. 얼마나 매일매일 내장 지방 지수와 체지방에 관여되는 그리고 하루 동안 6대 영양소에 관련된 거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서 차곡차곡 먹었냐에 내 곳간에 얼마나 많은 양질의 곡식을 갖고 있느냐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젊은 시절에는 뭐예요? 상처가 나면 금방 아물어요. 약 안 불어도. 그리고 색이 환원이 돼요. 3살이 돋아요. 뭐예요? 어떤 거죠? 나한테 저축되어 있는 그 영양을 갖다 쓰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드디어 잘 아물지 않아요. 그래서 약을 발라야 돼요. 근데 늦게 아물기도 하지만 또 하나 어때요? 3살이 낫는 것보다는 무슨 살이 있죠? 검게 자국이 남아요. 왜냐하면 꺼내다 쓸 영양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우리가 정말 뭘 챙겨 먹어야 되는 건지 따박따박 음식 탓을 하지 않아요. 저희가 계속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널려있는 음식 탓하지 않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TR90, TR미, 유수스펜, 베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차곡차곡 제 시간에 따박따박 알람키고 잘 먹고 있느냐. 왜냐하면
세월이 갈수록 음식으로 우리 몸은 곳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늘 망가뜨리는 음식 탓을 하죠. 탄수화물 탓을 하고 무슨 탓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탓만 하다 보니까 걔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탄수화물 좋은 거고 단백질 좋은 거고 지방 다 좋은 거예요. 언제 먹느냐가 관건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먹어야 될 거는 우리가 무기로 갖고 있는 이 에이즈락을 정말 음식처럼 정말 제대로 제 시간에 먹어야 된다는 거죠. 걔네들은 우리 몸에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하루 동안 기초대사량을 쓰여질 때 기초대사량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여지게 돼요. 아, 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반드시 다릅니다. 쓰여지는 게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거의 관건이 뭐냐면 내 곡간에 얼마나 양질의 곡식을 차곡 잘 갖고 있느냐. 이게 베이스거든요. 베이스. 그것이 이 위상각 점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위상각에 관련된 거는 에이즈나 유수스페, 라이프페 이런 종합 영양제 분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생각나면 그냥 콩 주워 먹되 주워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얘는 음식입니다. 어디에 관여되는 음식이냐면 이 인바디상에서 가장 관건이 내장 지방이거든요. 내장 지방과 세포 외수분비예요. 얘네들이 이 두 개가 내 몸을 건강하게 가느냐 그렇지 않게 가느냐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음식 우리가 뉴스스페나 모두 음식에서 뽑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뭘 잘 챙겨 먹어야 될까요? 식습관이 좋아야 되잖아요. 저는 다른 거 에이지락 식습관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세상에 널린 음식을 무엇을 먹든 간에 어떻게 해요? 에이지락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몸은 에이지라고 만든 그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TR9T고 그리고 TR미가 가장 빠르게 그걸 공격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게 합니다. 제가 오늘도 미사에서 몸깨달을 하고 아침 새벽 7시에 해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몸깨달하는 건 낮에 하는 사람보다 새벽 7시에 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더 많이 쓰여집니다. 더 많이. 그래서 몸깨달 수요일 날 끝나고 나면 저는 반드시 점심에 밥 한 공기하고 고기를 반드시 먹습니다. 아주 푸짐하게 먹어요. 근데 오늘 점점 어떠냐 오늘은 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기분 좋게 안 들어가는 거 있죠. 밥 반 공기 그리고 갈비탕을 먹었는데 갈비탕 국물 다 남기고 갈비탕 그 갈비 고기만 딱 먹고 멈추는 거예요. 그게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그런 거 원하시잖아요. 내 스스로 음식이 멈추는 걸 즐겁게 맞이하고 싶잖아요. 그게 티알미가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정말로. 저는 이 티알미가 우리 몸의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이 티알미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저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지금은 저희가 4개를 다 5종류를 다 먹고 있잖아요. 5종류 지금 사람들을 만날 때 한 종류보다 우리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는 선택해서 먹는 거잖아요. 이걸 평생 먹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 먹을 것 같으면 전 TR9를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TR미는 특별한 가해라고 얘기하거든요. 특별한 가해예요. 특별한 가해. 그러면 특별 가해다. 그러면 하나씩 티업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티업을. 성분 티업도 그렇고 TR미는 공부해 보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TR9T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TR9T는 90일 동안에 사람하고의 계속 호환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TR미는 그 사람하고의 호환이 아니고 얘가 들어가서 주인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온전한 걸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TR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먹는 스타트 윈, 처음 먹을 때부터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이긴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 TR미 드시게 되면 첫 번째 뭐가 들어가요? 똥배가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즉각적으로 똥배가 그냥 빠져나가서 그래요. 똥배가. TR9T하고 기전이 다릅니다. 기전이 달라요. 그래서 TR미는 TR9T는 처음에 드시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몸에서.
그러니까 가스가 많이 나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죠. 왜 그러냐면 티알라인트는 내 몸의 근원적인 거에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아래 독소부터 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티알미는 냄새가 그다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티알라인트는 변이 고르게 나오고 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티알라인트는. 리셋 기전 자체가 달라요. 근데 티알미는 어때요? 드시면 변의 형태가 어때요? 마치 굉장히 오랫동안 몸을 관리 잘한 사람들처럼 변의 형태가 그렇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TRM는 외부로부터 공격해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결과를 먼저 핸들링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얼마큼 이제 끝내야 되나요? 끝낼 시간이에요? 오케이. 예. 이거 두서없이 막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인바디 안에서 지금 설명을 다 세세하게 드리진 못했지만 하나하나 에이즈락이 어디에 흘려되고 TR미는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쓰여진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티업을 하시고 그 티업에서 누가 선택하냐면 본인이 선택하게 했어요. 하나하나를 5개 다 티업을 했죠. 티업을 해서 어떤 거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했더니 본인들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난 요거만 먹어야 된다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먹어야 돼 너는 이러니까 한 진단보다 스스로 내리는 진단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 과외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학교는 부모가 가야 된다 해서 갈 수 있어요. 종합반이니까. 하지만 거기서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는 그 전공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을 갈 때 내가 전공한다는 건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죠. 그걸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공하는 거잖아요. 그 전공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스스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을 그하게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릴 때도 미팅할 때도 선택하세요 했는데 딱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대인들은 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본인 스스로가. 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 말고 다음 사진. 김수진 사장님 넘겨주세요. 네. 이 사진. 자, 제가 이 사진을 그 전 사진이요. 제 다리 사진. 자, 다리 사진 먼저 보여주세요. 네. 자, 이 사진은요. 어떤 거냐면 이게 에이즈락이에요. 에이즈락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운동을 통해서 만들었을 때는 제 나이가 지금 여성 호르몬도 끝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없고 또 하나는 만들어진다 해도 쪼개지지 않습니다. 통근육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디가 튀어나오냐면 앞에 있죠. 앞근육 쪽에 툭 튀어나와요. 무릎 위쪽으로 튀어나와요. 뒷근육은 어때요? 뒷근육을 이렇게 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사진을 계속 노출시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에이즈락이에요. 그 에이즈락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는 에이즈락을 철저하게 제 시간 맞춰서 음식처럼 챙겨 먹는다. 외부에 있는 음식 탓하지 않는다. 챙겨 먹는다. 그리고 그 챙겨 먹는 거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저강도 장시간 운동을 도와준다. 도와주면 누구나 이 다리가 나오고 지금 현재 3년 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점점점 뒤에 근육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지금 3번째 이게 지금 1년이에요. 이게 1년에 나온 거거든요. 지금 마지막 사진에 보면 뒷근육이 닭다리처럼 쪼개져 있죠. 자, 쪼개져 있죠.
연예인들 몸 보시면 아시죠? 웨이트 트레이너는 옷을 입어도 뚱뚱해요. 그쵸? 그런 몸 갖고 싶은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들 몸은 다릅니다. 연예인들 몸은 어때요? 옷을 입으면 굉장히 슬림핏이에요. 그런데 벗으면 어떻게 해요? 벗으면 근육이 다 저렇게 쪼개져 있어요. 저도 제가 옷을 입으면 어때요? 이 근육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 잘 안 해요. 그런데 무릎 윗선을 딱 내놓는 순간 딱 보면 근육선이 어떻게 나와요? 저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근육이 더 바뀌었어요. 앞에 있는 근육 쪽은 더 슬림해지고 허벅지 앞쪽은 허벅지 툭 튀어나온 근육은 어떤 근육이냐면 머슬매니아나 이런 트레이너들이 하는 근육이고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바뀌고 뒤에 근육, 뒷근육이 통근육이었다가 저렇게 쪼개지면서 근육이 길게 발달하는 거예요. 이거는 몸깨달이 주가 아니에요. 몸깨달은 조연이에요. 주연은 에이지락이에요. 그리고 작품은 내 몸이에요. 내 몸이라고 하는 작품을 내가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곧 60입니다. 그런데 저는 70이 돼도 이 몸을 유지하고 싶어요. 더 좋은 몸으로 하고 싶어요. 왜 하고 싶다고 느꼈냐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TRM가 먹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그 확신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골격근 지방 분석에서 TRM는 타겟이 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타겟이 어떻게 가셔야 된다면요. 좀 빠르게 C자에서 I자에서 P에서 뒤로 가는 겁니다. 왜 P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냐면 우리는 머슬 매니아가 되려고 하고 근육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그걸 직업군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만들 수 있는 몸이거든요. 왜 P를 하나 넣냐면 P까지가 해줄 수 있는 게 TR 라인티예요. P까지가. P는 몸무게 어떠세요? 같은 몸무게인데 우리가 몸이 굉장히 슬림해졌잖아요. 근데 우리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몸무게를 좀 더 우리가 인바디상에서 체중 조절이라는 걸 무시하라고 되었는데 TR미 때문에 이제 체중 조절이 무시가 되지 않고 걔를 설명할 수 있어요. 나 다 있잖아. 50kg만 됐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야. 몸무게는 신경 쓰지 마. 같은 제가 53인데 44를 입어요. 예전에 41kg인데도 44였고 50kg, 53인데도 44를 입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이 사실은 D자로 되어 있잖아요. D자로 되어 있는데 뭐가 하나가 안 맞았냐면 근육이 표준 굉장히 앞쪽에 있는데 앞쪽에 있으면 몸무게는 표준 초입에 있어야 되고 체지방도 표준 초입에 있어요. 이게 완벽한 D자예요. 그런데 저는 P자 형태예요. 그게 TR란티가 해줄 수 있는 일상에서 TR란티가 해줄 수 있는 건 P자 형태의 몸의 인바디 근육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가 돼요? TR란티와 TR미가 접목이 딱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D자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TR란티로 D자를 갈 때는 조금 더 운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런데 TR란티를 통해서 내 몸을 만드는 저강도 장시간 운동만으로도 TR미가 들어가면 표준 안에서의 D자 형태가 가능합니다. 완벽한 D자. 몸무게와 지방도 몸무게도 내가 원래 우리 여기 체중 조절에 보면 인바디상에서 평균 몸무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평균 몸무게가 뭐예요? 통계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몸무게 기준이 맞아요. 체중 조절에서 저는 몸무게가 50, 이게 뭐 49, 50으로 나오는데 저는 50, 52, 3에서 44를 유지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몸이 살짝 둔탁하죠. 그게 TR미. 왜냐하면 건강하게 근육의 질을 바꾸고 근육을 좀 두툼하게 만든 역할까지. 그런데 여기서 욕심을 더 내보는 거예요. 욕심을 항상 내봤어요. 나도 몸 좀 얇아봤으면 좋겠어. 얇아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 몸무게 3kg가 몸을 얇아지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까지 노력을 안 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웨이트를 하고 음식을 바짝 줄여버리면 무게 들고 웨이트 운동 있죠?
웨이트 운동을 하시고 몸무게를 바짝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근육이 세지기 때문에 지방을 밖으로 더 빼고 몸무게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고통이에요.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몸을 만드는 것만큼은 즐겁게 재밌게 행복하게 하자는 주의예요. 그런데 TRM가 들어오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몸개달 꾸준히 하면서 저강도 장시간 운동을 통해서 TRM가 D자로 가는 형태의 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D자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에이즈락을 먹고 있어요. 에이즈락은 지금의 몸이 아니고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은 뭐예요? 뼈대는 놔뒀지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갈아엎는 거예요. 만약에 내 몸을 싹 갈아엎는다면 나는 어떤 몸이 되고 싶지? 저는 정우성 같은 몸이 되고 싶고 이정재 같은 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갈아엎는다면. 근데 에이즈락이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TR라이트와 TR미는 그런 몸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이걸 진짜 이렇게 이해했다면 우리가 목표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D자로 가야 된다는 거죠. D자로. D자의 몸으로. 적어도 표준 안에, 표준 밖의 D자는 원하지 않아요. 표준 안에 D자 몸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충분히. 뉴비트도 타시고 우리가 지금 도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뉴비트도 그렇고 어떤 외부적인 형태는 에이지락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뉴비트가 주가 아니에요. 걔는 조연입니다. 주연은 에이지락이고 작품은 저예요. 어떤 작품을 만드냐 그건 내 선택이고 저의 드림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장 보여주세요. 마지막 장 보여주세요. 자, 네, 사진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지금 저한테. 아, 지금 넘어갔어요? 네, 오케이. 저한테는 아직 안 보여서 좀 느린 것 같아요. 이 사진 안에 보면은 어때요? 다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 몸이 에이지락으로 리셋되고 에이지락으로 세팅이 되고 에이지락으로 D자가 되는 순간 그 어느 환경에서도 우리는 늘 이런 자연스러운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거죠. 사진 찍기형 웃음이 아니라 어느 환경에서도. 제가 뉴스킨을 통해서 추구하는 건 제가 앞으로 성장하고 싶고 앞으로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 때 사람들이 나한테 보는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늘 어느 자리에서든 어떤 환경이든 활짝 웃고 있는지 그게 저한테는 에이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늘 웃고 있는 사람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3년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장에 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2023년 저는 다시 재세팅을 통해 가지고 퍼즐 맞추려고 합니다. 어떤 상태로 이렇게 늘 웃는 모습으로 늘 그런 모습으로 재세팅해서 앞으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나요?